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사임당님 그리고 체인지그라운드의 신용준 박사님이 공동 저자로 만든 인생은 실전이다 라는 책 가져왔어요. 이 책에는 인생을 실전으로 이렇게 성공시킨 많은 분들의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안 비밀. 저는 그 강 과장님 부인이신 유자 씨님께 선물을 받았고요. 체인지 그라운드 출연을 하기로 했을 때 그때 제가 이 책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책이고요. 진짜 그 유튜브 신사임당 채널에 우리나라의 어떤 내노라는 전문가들 안 나온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 어떤 핵심 엑기스만 요약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신사임당님 너무 좋아하지만 그 채널에 있는 영상을 다 보지는 못했어요. 이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구나. 그래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읽으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5만 원을 들고 있는 사람은 더 맛있는 것을 찾아보겠지만 5천만 원을 들고 있는 사람은 투자할 곳을 찾게 된다. 이것이 심리의 마법이라고 합니다. 저축의 달인들은 저축할 때 매달 투입하는 금액이 아닌 목표 금액에 집중한다. 지금 넣는 200만 원은 2년 동안 모았을 때 4,800만 원이 되는 퍼즐의 한 조각인 것이다. 즉 눈앞에 있는 200만 원이 아니라 목표인 4,800만 원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들은 일관되고 꾸준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가계부를 이제 쓰고 종잣돈을 모으는 중요성에 대해서 나는 매년 얼마를 저축할 것이다. 이번 달은 얼마를 모을 것이다. 총 나의 자산이 현재 얼마다. 이런 것을 체크를 해서 금액이 크면 클수록 모으고 싶은衝동이 있고요. 통장에 있는 돈이나 나의 자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쓰고 싶은衝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종잣돈을 수천만 원 모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투자할 곳을 찾게 된다. 투자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자,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냉정하게 자신을 판단해 보라고 합니다. 과연 다른 사람이 나와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무도 모르는 기회를 알려줄 것인가? 자, 나에게 어떤 돈 되는 정보, 좋은 어떤 사업의 기회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올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정보를 주는 사람은 그 기회를 본인이 가지지 않고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인가? 막 그런 거 있잖아. 야, 이거 돈 되는 정보야. 여기에 투자해. 막, 돈 너 얼마 있니? 막 이런 사람 있죠. 그때 한번 잘 알아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도 모르는 기회를 알려줄 만큼 나랑 정말 내가 매력적인 사람인가. 그리고 그 상대방은 정말 부자인가. 예. 그 돈 되는 기회를 자기가 가지지 않고 나에게 줄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가. 결국은요, 정보는 내 능력만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돈을 버는 비밀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능력을 키우면 된다. 이런 부분 잘 체크하시면 사기 같은 거 예방할 수 있겠죠? 돈 아까운 줄은 알고 시간 아까운 줄은 모른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시간이다. 결국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해 일을 맡기고 내가 집중하고 싶은 일에 오롯이 집중할 시간을 벌 수 있다. 그쵸? 시간은 돈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시간을 쓰는 일이 과연 최저시급 이상의 가치가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저는 사실 예전부터 10몇 년 전부터 이걸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가치가 있는 일인가? 그쵸? 돈이 되지 않으면요 차라리 잠을 잔다거나 내 가족을 돌보는 편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생의 성공 여부를 가른 핵심은 얼마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가 라고 해요. 실수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를 하면 이렇게 하면 안 좋구나. 이런 게 후회가 되는구나. 다시는 안 하면 되겠죠. 책 읽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양서를 제대로 읽어서 소화하면 무형 자산을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다. 지식은 최고의 자산이다. 돈은 다른 사람과 나누면 반으로 줄지만 지식은 나누면 소유한 사람이 2배가 된다. 요즘처럼 온라인이 활발해지는 시대에는 무형 자산의 힘이 더욱더 커진다. 우리가 지식을 같이 나누면 집단 지성의 힘이 늘어나면서
여러분이 똑똑해지면 여러분이 또 좋은 정보 저한테 알려주시고 저도 또 배워서 알려주고 그러면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토론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독서 모임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비슷한 책을 함께 읽는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염상훈 헤지 펀드 매니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나의 첫 금리 공부의 저자님이시죠. 저는 경제서 중에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로 이 책을 꼽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투자하든 금리를 모르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별표 100개 할게요. 금리 공부가 경제 공부의 가장 기본입니다. 대표적인 투자 수단인 주식도 금리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오른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출렁거리는 것들 볼 수 있겠죠. 자, 배당을 만약에 5% 하는 주식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5%에서 2%로 내려간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는 2%밖에 이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5%인 배당주가 아주 매력적이 되는 거죠. 돈이 몰려올 수 있어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요. 근데 이 주식의 배당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 매력이 떨어집니다. 이 주식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은행에 돈을 넣어놓지. 그래서 금리와 어떤 부동산도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월세와 연동을 할 수 있겠죠. 자, 경기 호황으로 금리가 인상하는 경우 자산 가격도 함께 오를 수 있다. 자, 금리가 인상하면 나쁘다, 안 나쁘다? 네. 경기가 호황해서 오르는 거면 자산 가격도 오른다고 해요. 하지만 염상훈 매니저는 이때부터가 신중하게 투자할 시기라고 말한다. 호황의 끝이 머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 있겠죠. 금리가 너무 오르면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아끼고 어떤 업무의 효율성,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난이도가 낮은 업무나 과제를 처음에 배치하래요. 여러분 공부를 딱 시작했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을 한다면 어떨까요? 어렵겠죠. 저는 근데 예전에 공부할 때도 제일 좋아하는 과목을 먼저 펼쳤어요. 근데 계속 그것만 하게 되더라고요. 만만한 것부터 먼저 하는 습관을 만들자. 그러면 미루는 빈도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 좋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은 다른 친구들을 보고 막 따라하게 되죠. 빨리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서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하다못해 눈치가 보여서 1초라도 더 공부하게 된다고 해요. 남들과 함께하면. 그래서 간접적으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의지가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점이 중요하대요.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해서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없겠죠. 혹은 놀고 싶은 사람과 함께하면은 부정적인 시너지가 발생하겠죠. 자,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공부 유튜버를 찾아가셔서 보시면 돼요. 자, 쉬고 싶다. 힐링 유튜버로 가시면 됩니다. 육아를 잘하고 싶다. 육아를 하시는 분을 바라보세요. 자, 재테크하고 싶다. 그럼 재테크에 올인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때그때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저도 늘 그렇게 살아왔고요. 자, 그리고 납기를 확실히 정하는 게 성공의 비법이라고 해요. 사람은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면 내일이 과제 마감일이다. 오늘 밤을 새서 과제를 하게 되는데요. 과제 마감이 일주일 남았다.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기가 있으면 일을 마치게 돼요. 저 또한 어떤 계약 관계라든가 어떤 업무 비즈니스적으로 날짜가 마감이 있어요. 작가님 이때까지 주세요. 대표님 이때까지 뭐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하기 싫어도 하게 됩니다. 어떤 사업가분은요, 항상 이어폰을 끼고 다녔대요. 그래서 매일같이 뭘 그렇게 들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듣지 않는데요. 무언가를 들으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이어폰을 귀마개로 쓴다고 했다. 또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사람들이 말을 잘 걸지 않기 때문에 대화 차단용으로 쓴다고 들었다. 여기서 제가 빵 터졌습니다. 자, 우리가 그만큼 소음이 너무 많아요. 나한테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 너무 많고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게 깨집니다. 소음 때문에. 그래서 소음도 차단하면서 사람들이 나한테 말도 잘 걸지 않는, 저도 이렇게 가다가 뭐 길을 물어볼 때요. 이어폰을 낀 사람한테는 그 길을 못 물어봅니다. 뭐를 막 듣고 있잖아요.
이어폰 안 낀 사람한테 저기요, 저기 어디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들은 확실하게 소음을 차단하면서 똑같은 시간을 월등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했다. 라고 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요즘 많으니까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하고 있고요. 뭐 카톡 이런 거 안 오고요. 우리 아이들도 핸드폰이 없고 전화가 이제 울리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할 때 좀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들의 책 인생은 실전이다 함께 리뷰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